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사람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띄어져 있고요. 조희대 때리는 민주당, 윤석열 못 끌어내는 국민의힘,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특검법은요, 파견 검사를 20명.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하더군요.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대선 개입 의혹, 12상 비상개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이 현역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상정 들어보셨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 특검법 지금 통과는 어쨌든 법사위에 올리게 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넘기 때문에 통과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글쎄요,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인 거거든요.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3부 요인인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 각 수장이 국회의장,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은 그 국민들이 선출한 이른바 선출 권력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장은 어떻게 되느냐? 법관으로서 30년 가까이 그 이상의 그 경력을 거친 가운데 실력과 인품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국회에 또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명예로운 자리가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저런 특검의 대상이 되는 건 고사하고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뭐 이런저런 현안이 있어도 대법원장을 부르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부르느냐? 법원행정처장을 부르는데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시거든요. 그렇게 존중받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분을 이제 아주 중대한 과오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법원장이 지금 뭐 했다고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뭐 했다고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법원장은요 본인이 그 해야 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한 것일 뿐인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무슨 형사 피의자 같이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요. 지난번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뜨지 않았습니까? 왜 떴습니까? 저런 식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양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서 심지어 대통령에까지 당선됐는데 저러다가 그러면 차차기 대통령으로 갑자기 조희대가 뜨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대선을 이제 딱 20일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법권까지 형해화시키려고 한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20일 남은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민주당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현님. 사실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항소심,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늦춰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탄핵을 특검법으로 올리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비판을 하셨고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의 사설 칼럼들이 이제 동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국회가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국민께서 일하라고 주신 권한을 그냥 방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민주당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은 제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첫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할 때 그때 그 상고심을 앞두고 뭐 진보든 보수든 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별일이 없을 거라고 다 봤기 때문에 무죄가 날 걸로 봤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진영도 예상하지 못한 파기환송심이 났어요. 그리고 그 절차와
판결문에 보이는 그런 논리들을 보면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이것은 대법원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삼권 분립을 민주당이 국회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이 대법원이 초유의 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지난 12.3 계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공격받을 일을 알지만, 그러나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고 의혹을 받는 것은 대법원이 먼저 초유의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전국 법관 회의를 소집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따져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 일이 초유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법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대구 경북에서도 입당원서 민주당에 입당하는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추천인이 누굽니까? 조희대라고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다고 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자세히 알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입법부의 의무다라는 그런 입장을 민주당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이 특검법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전주혜 의원님,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에 행위를 삭제했다는 저 말, 좀 어려우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법관이 14명인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의 수를 늘려서 30명까지 늘려보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서 3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 그 판결인데 거기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헌법 대상으로 풀어보자. 결국 4심제로 가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맨 위에 저 허위 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 저거는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파기환송된 그 내용이 허위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그런 그 내용이 1심에서도 유죄로 됐었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죠. 그래서 말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빼버리면 이재명 그 후보가 한 행위가 결국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빠져버리거든요. 빠져버리기 때문에 처벌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법이라는 게 왜 우리가 보통 아는 게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후부터 적용되지 그 전에는 적용이 안 대부분 되잖아요. 공직선거법은요. 이게 면소 대상이 되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될 때는 그 개정된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아직 때문에 최종 판단이 끝나지 그렇죠. 않은 경우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 면소법으로 시청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됐고, 그리고 대선 이후로 또 재판 2심 재판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 법을 어떻게 이 재판을 대통령이 당선이 된들 죽을 때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면 나를 면소를 시키겠다. 법정에 갈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재명 후보를 면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은 뭐냐면 지금 대법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번에 10대 2잖아요. 예. 근데 희한하게 그 2명, 그러니까 그냥 무죄가 맞다 하고 손을 드신 이 2분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임금법연구회 이렇게 2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어났던 것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인사를 다 코드 인사, 우리 쪽에 맞는 인사로 그렇게 채워왔는데, 지금은 이 2분, 우리 쪽 코드 인사가 2명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10대 2의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분은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진실의 편이에요. 어쨌든 대법관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간에 네. 물러나게 할 수는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열쇠를 뒤집으려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지금 10대인데 30명으로 늘려서 뭐 그래야지 뭐 한 20대 10 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예. 장악을 위한 법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또 이 판결을 면소될 판결이잖아요. 아까 그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면 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지만 화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견제 장치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 법원의 판결도 심판 대상으로 해서 다시 심사하게 하는 그러한 사실상의 법을 사심제를 두자.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주는 그러한 것은 법원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그러한 것으로 예. 보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네. 예, 세 가지 모두 상정된 예정된 법안들 모두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전주의 전 아니, 근데 의원의 제가 개인적인 한 의견을 말씀만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아니 그냥 검은 것을 검은 것이라고 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오히려 저는 이 사건에서는 검은 것을 흰 걸로 판결한 2심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은 것을 검은 것으로 본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오늘 말도 안 되는 그 대법원장 특검법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게 된다면 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절대 반지를 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행위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양 부위원장도 법조인이시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민주당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전주 의원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하죠. 근데 이런 개정안이 정말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과거부터 계속된 논의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선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서 너무 그게 행위라고 하는 게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몇 년 전에 이미 논문이라든가 최근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뤄보자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사실 행위에 관한 부분, 이게 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상대 후보를 공격하거나 정치적인 탄압을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정치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면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번에 다뤄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조직법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얘기는 이미 과거에 이제 2015년인가요? 그 새누리당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 한 명이 지금 다뤄야 되는 사건이 1년에 몇천 건씩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굉장히 침해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대법관을 증원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자는 거고, 이거는 과거에 새누리당도 추진했던 상고법원과 어느 정도 맥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여야라든가 이재명 후보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도 이제 헌법 소원의 대상이 삼자, 이른바 이제 재판 소원의 문제인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서로 간에 이제 헌법의 해석에 관해서 누가 최고법원이냐, 누가 최종적인 그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설이라든가 계속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권한이 있다고 하고, 또 대법원은 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일부 자기가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일치화시켜갖고 좀 이제 법 체계를 좀 조율하자는 얘기지, 이게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예, 박 의원님. 그런데 이게 오비 일학이라고. 예. 하필이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가 나온 직후에 추진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구하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게 어쨌든 거부권이라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지금 대통령은 없습니다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그 직후에 넘겨서 거부권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 국민의힘 측에서 보기에는 이거 꼼수 아니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겠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요. 아니면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뭐 지적을 할 수가 있지요. 뭐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입장을 바꿔서 저희가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또 반발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양 변호사 말씀대로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이번에 우리가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쭉 거쳐오면서 뭔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예.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입법의 미비나 불비나 이러한 어떤 것들 사이를 뚫고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차제에 우리가 국민적 불행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겪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불면의 밤과 분노의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뭔가 이번 기회에 좀 법적인 미비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당연히 시대적 소산, 시대적 산물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겪고도 그럼 하지 말고 우리가 뭐 유리해 보이고 욕먹을 거니까 하지 말자. 이런 입법부의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는 양 변호사 설명대로 국민의힘도 이전에 과거에부터 주장하던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대법관 30명 증언하자, 뭐 몇 명으로 증언하는지는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 짜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금 한다고 해서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이것이 꼼수, 이재명을 위한 뭐 1인 방탄,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그 입법 보완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에 눈 감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어떤 의혹이나 이런 꼼수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좀 이재명 후보가 뭔가 유리하게 득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줄인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30명이 아니라 뭐 한 20명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어떻습니까?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오늘 뭐 법사위에 상정되면 뭐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힌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뭐 여태까지 지난 그 22대 총선이잖아요. 22대 총선 이후에 쭉 벌어졌던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모습들을 쭉 보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여당인데도 야당을 막지 못했는데 지금은 여당 비스무리한 당이지 여당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야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당인데 무슨 힘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박수현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양 변호사님이나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대법관님들한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이 지금 1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뭐 헌법재판관 임명됐을 때 보여졌던 그런 식의 새로운 대법관들을 새로운 대통령이 채워서 그야말로 대법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아무리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다.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법사위에 상정될 여러 가지 이 법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